전반적으로 사운드들이 굉장히 온화하잖아요. 연주를 강하게 시켜서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곡의 성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곡가 오리지널리티를 할 때는 사실 성격적인 요소가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죠.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문일기입니다. 오늘은 4대 권역별 연주에서 가장 대비되는 정치적인 성격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미국과 동유럽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유럽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어떤 특색에, 그러니까 러시아의 속국이었잖아요, 다. 그러다 보니까 지휘자는 특별히 어떤 요구를 하지만 막 강압적인 요구는 아니죠. 순리적인 요구를 원하고, 단원들은 가장 내추럴한 보호나 내추럴한 호흡을 가지고 음악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했죠. 서구야 어차피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레코딩을 하면 많이 팔려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치열하죠. 거기에 비해 동유럽은 전혀 그런 게 없죠. 모든 게 정부에서 다 보조해주고 정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원들도 그냥 가장 이상적인 소리만 내는 걸로 만족하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곡은 바흐의 토카타 앤 푸가입니다.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리지널이죠. 필라델피아에서 초기 1920년 무렵 국민들을 클래식 음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레파토리들을 오케스트레이션에서 그 풍부한 오케스트라 맛을 들려줬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여기에 비해 전혀 체코필은 물론 체코필 자체는 서구와 교류도 많고 굉장히 많이 서구화됐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들으실 거는 음색의 성격적인 요소예요. 그걸 아마 들어보시면 두 오케스트라가 저렇게 다르구나. 다음에는 앙상블 주법에 대해서 할 텐데, 앙상블 주법에서 성격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작곡가 오리지널리티에는 성격적인 요소가 가미됐을 때 작곡가적인 요소가 더 드러나죠. 이런 게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체코필과 필라델피아가 스토코프스키가 지휘하는 거죠. 두 오케스트라를 했을 때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바흐의 토카타 앤 푸거는 원래는 오리지널은 올겐곡이죠. 올겐곡이고 피아노도 어레인지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올겐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나죠. 바흐가 올게니스트였고 올겐을 음악을 위해서 했으니까. 근데 이제 스토코프스키가 오케스트라를 어레인지하면서 더 파격적이고 뭔가 강한 메시지를 주죠. 지금 들으시는 게 필라델피아 스토코프스키인데, 이런 차이가 미국 국민들한테 클래식 음악도 저렇게 멋있고 뭔가 감동적이고 뭔가 메시지가 분명하구나, 이런 거를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레파토리들이 다 하나같이 무소르스키 민둥산의 하룻밤, 그리고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조곡, 그리고 생상의 바카넬, 그리고 시벨리우스 투어넬라 백조, 소품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오케스트라 곡도 클래식도 딱딱한 게 아니라 저렇게 아름답고 파격적이고 뭔가 이렇게 우리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음악이 되는구나 하는 걸 들려준 거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코필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음악의 아름다움만 갖고 해야 되는 오케스트라가, 물론 스토코프스키에서 변했죠. 스토코프스키가 자기 어레인지를 갖고 가서 녹음을 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을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격적인 요소, 이거를 잘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필라델피아의 오케스트라로 토카타 앤 푸가 스토코프스키가 지휘하는 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아주 강하게 오잖아요, 메시지가. 여기까지는 그냥 괜찮아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나오죠.
멋있죠. 저러니 미국 국민들이 콘서트홀을 찾죠. 청교도적인 경향이 강했잖아요. 서로 유럽에서 이민가들로 주로 이제 많이 구성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사실 일요일 날 교회 갈 때 굉장히 정장을 하고 뭐 이러고 신성시하게 갔죠, 교회를. 그런 분들한테 음악을 들려주고 콘서트홀로 끌어들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아마 스토캅스키가 가장 큰 일을 했을 거예요. 클래식 음악 보급보다 그분들을 콘서트홀로 이끌어내는 역할, 이렇게 어레인지를 하면서 되는 거죠. 이게 1927년 레코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레코딩이죠. 성격적인 요소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뭐 하면 다시 한번 들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들어보시고 체코필하고 비교를 하는 걸로. 물론 이제 그거를 강하게 강조는 했어요. 하지만 성격적으로 아까 같이 이렇게 둔죽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리하잖아요. 역시 뭐 원래 아마 지금까지 포함해서 역사상 지휘자 중에서 가장 악기의 음색이나 이 어떤 특색적인 화려한 그런 연주를 추구한 사람이 아마 유일할 거예요, 스토캅스키가. 물론 이제 요즘 현대에 와서는 그런 거를 많이 추구하고 뭔가 효과적인 거, 자기 연주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청중들한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강조하는 경향은 있어도 이렇게까지 강렬하진 않죠. 한번 보세요. 전반적으로 사운드들이 굉장히 온화하잖아요. 연주를 강하게 시켜서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곡의 성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곡가 오리지널리티를 할 때는 사실 성격적인 요소가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죠. 왜냐면 우리는 악기의 하나의 바이올린이다, 관악기다, 현악기다 하면은 그냥 연주하는 것 자체로, 악보를 음악화하는 것 자체로 잘되고 못됨을 가리지만 아니죠. 기본적으로 유럽 사람들은 저건 바흐는 어떻게 해야 돼? 슈베르트는 어떻게 해야 돼? 브람스는 어떻게 해야 돼? 쉔베르크는 어떻게 해야 돼? 스트라빈스키는 이렇게 구분을 하죠. 연주에 대한 음색이나 특정적인 거. 거기서 이제 물론 작곡가, 지휘자들이 요구는 하죠. 요구는 하지만 성격적인, 기본적인 톤을, 음색을 바꾸는 건 아니고 연주법을 강하게 강조하거나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건 1967년에 레코딩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필라델피아를 한번 조금만 더 들려드릴게요. 아까는 색이 굉장히 명료하잖아요. 음색이. 물론 이제 녹음 기술들이 많이 발달돼 있을 때지만 이건 옛날 녹음이긴 해도 굉장히 예리하죠. 강하죠. 그럼 몰아가잖아요. 터질 것 같잖아요.
물론 이제 레코딩이니까 우리가 앰프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는 차이는 많죠. 그래서 성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격적인 요소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이끌으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사실 스토kov스키의 손발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를 다 했죠. 거기서는. 스토kov스키가 필라델피아로 말로기 한 곡도 전곡 녹음한 적도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걸 갖고 있는데, 성격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강한 물론 이제 좀 과하게 생각하면 쇠소리 쪽에 가까운 그런 질감을 내죠. 아까 체코필은 현악기가 갖고 있는 그 특색을 예리하게 표현한 거고, 여기는 그냥 이기적이죠. 여기는 남은 게 주법의 차이거든요. 바이올린에서도.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해가 좀 되세요? 이게 이제 그 권역별에서 가장 대비되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 청중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한 방법과 정치적인 이유로 굳이 뭐 나는 연주만 순수한 소리로 연주만 하면 되니까 하는 체코필과, 물론 체코필이 많이 세련돼졌죠. 서구와 교류도 많고, 뭐 말로 같은 경우도 체코필 가서 지휘한 자기 작품 연주회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세련된, 그나마 세련됐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소리의 아름다운 소리를 갖고 있는 체코필과 강한 개성이 강조되는 필라델피아를 여러분한테 비교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더 순수한 오케스트라와 비교해서도 들려드릴 기회를 제가 찾아볼 테니까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앙상블 주법에 들어갑니다. 현악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관악기 하고, 두 개가 합쳐졌을 때 하고, 이거는 이제 주로 제 강의로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